너네 기출문제 공부하는데 점수 안 오르지. 근데 기출 공부하는 방식을 왜 정확하게 알 생각을 안 해? 내 작년 수강생 중에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친구랑 상담을 할 때 자기 고3 때 기출문제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방식을 내가 들었을 때 이거는 기출문제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웃긴 거는 재작년 수강생 중에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친구, 얘도 완전히 똑같이 기출을 공부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너네가 왜 다들 잘못된 방식으로 기출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기출 강의 듣는다. 아니면은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집 사서 풀어본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전부 너네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근데 왜 너네가 저런 공부하고 있냐?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2등급도 잘 받아본 적 없는 우리랑은 다른 원래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이 나는 기출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했는데 점수 안 나왔다고? 그러면은 일단 회독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을 설정해 주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공부하다가 무의미한 공부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너네 기출이 엄청 중요한 건 알잖아. 근데 너네가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생각을 안 해. 그냥 대충 기출 분석 강의 하나 들어보면 되겠지.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몇 번 풀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공부하니까 기출을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일단 문제풀이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돼. 보통 너네가 수학을 공부할 때 그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거, 이거에 집중하거든.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네가 수학 문제 풀 때 틀리면 혼나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음에는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유형을 암기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면 안 돼. 좀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를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문제 맞추는 게 쉬우면은 왜 다들 공부를 하겠어? 틀리는 게 당연하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지 단순하게 답을 맞추고 틀리고 그걸 고치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의 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할 때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데는 답을 맞추는 게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 그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냐가 중요한 거지. 특히 기출 문제는 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이미 나온 문제야.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추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는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힌트가 된다고.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정확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수학 2 함수 파트는 되게 강한데 수학 1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이쪽이 좀 많이 약해. 근데 수학 2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 학생한테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파악을 하면은 내가 공부할 때나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꽤 된다고.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 강사가 분석을 해서 학생한테 이야기해주는 거긴 해. 근데 너네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수능이 굉장히 일관적인 시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 단원당 문제수도 비슷하고 나오는 유형들도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 사실 그런 문제들은 기출 분석 전 단계에서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야. 쌤 같은 유형 문제집만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문제들, 그게 아닌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은 내용이 섞여있는 기출 문제들을 볼 때 어떤 개념이랑 어떤 개념이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개념끼리 연계가 돼 있을 때 좀 많이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은 너네가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 기출을 분석한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독을 하지 않기 위한 발상 노트. 자, 내가 말하는 발상 노트가 거창한 게 아니거든. 오답 노트는 좀 비효율적인 게 많잖아. 문제랑 답지 오래 붙이고 그런 걸 빼고, 무의미한 짓을 빼고 문제에 나온 조건을 쓰고 내가 이 조건에서 어떤 생각을 못 해가지고 틀렸는지 그것만 정리하라고. 그리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발상 노트거든. 자, 기출 문제도 여기까지 다 똑같이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조금 많이 연계되는 개념, 그리고 내가 많이 틀리는 단원에 대한 유형,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발상 노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맞춤 문제에 대해서도 답지나 해설 강의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도 있거든. 그것도 적어두면 좋겠지. 요즘 수능 트렌드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발상 노트에 기출문제 그렇게 정리하고 발상 노트를 복습하면은 기출을 회독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 발상 노트에다가 기출문제 정리하면은 그 회독한다고 하지, 기출을 회독한다고 하는 그 미친 비효율적인 짓을 안 해도 된다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내가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예시를 내가 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내용 보면서 기출 분석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를 한번 확인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내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 좋아요 올라가는 맛이 있거든. 그 맛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런 영상 많이 올리니까 좋아요 누르고 한번 보고 오자. 너네 기출 공부한다고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답답해 죽겠거든. 근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너네도 답답해 미칠 거야. 왠지 나는 정확하게 보여.
이게 너네 뭐 막 무슨 회독 이러고 있잖아. 얘들아, 똑같은 기출을 3번 보면은 너네 수학적 실력이 늘 것 같아? 아니면은 그 문제를 외울 것 같아? 당연히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근데 회독을 시키는 이유가 뭐야? 뭔지 알아, 얘들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회독을 시키는 이유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출 문제를 본 다음에 비슷한 문제는 풀었거든. 근데 너네는 못 푸는 거야. 애들 못 푸네? 왜 못 풀지? 야, 그럼 한 번 더 볼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회독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만든 게 회독이야. 그래서 기출을 회독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뭐 회독도 안 하고 진짜 모르는 걸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내가 2개를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25학년도 14번 문제고 이것이 26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야. 둘 다 수능 문제야. 수능의 14번. 그러니까 객관식 뒤에서 2번째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지, 그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진짜 명확해, 얘들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를 기출 분석했으면은 이거를 무조건 맞췄다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맞춘다고. 근데 너희는 당연히 이거를 몇 번을 회독을 했어도 수능장에서 실제로 이거를 못 푼다는 거지. 기출을 공부하는 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너네가 어디서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줄게. 일단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수능장 아니면은 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 일단 써. 아는 걸 막 써. 3대2니까 여기가 3대2다 이부터 쓰는데 얘들아,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볼 때는 뭘 물어보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원, O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은, PBC니 이 원 위에 있으니까 P가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때 PBC의 최대값이니까 BC는 고정이야. 그때 PBC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높게 있어야겠지. 그건 어떻게 돼야 될까?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반지름의 길이까지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들리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고1 수학부터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이 삼각형의 높이랑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길이도 알아야겠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그치? 이거는 사실 기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 그치?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건 안 상태로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할게. 3대니까 이게 3t, 2t지, 그치? 그리고 sin A랑 sin C의 비율을 줬네. 그리고 삼각형 ADE, 조그만 삼각형. 그리고 ABC, 큰 삼각형, 이거 2개의 넓이 B까지 줬어. 그지? 그리고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때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 문제를 보고 뭐 답지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풀이의 흐름을 내가 보여줄게. 일단 저 사인 값의 비율은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선 쓰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은 사인 법칙이 뭔데? 뭐 A분의 사인 A는 뭐 B분의 사인 B 이렇게 암기한 공식이 아니라 어떤 변이랑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이 비율이 일정하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로.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변을 마주보는 사인 값으로 나눈 거. 이게 일정한 거잖아. 근데 저 사인 B가 8대 5라는 거는 변의 길이도 8대 5라는 거잖아. 자, C의 맞은편에 있는 게 5t면은 A의 맞은편에 있는 게 8t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냐. 이게 첫 번째 발상이었어. 만약에 이 내용을 몰랐어. 그러면 답지에서 체크를 해야지. 뭐를? 내가 이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변을 만드는 거를 못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거를 적어두라는 거지. 나는 그걸 발상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발상을 못한 거잖아. 이렇게 만드는 발상을. 그걸 쓰라고. 그것만 쓰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거까지 잘했을 수도 있지. 자, 그럼 다음에. 넓이 B가 9대 35래. 근데 지금 ADE랑 이 삼각형이랑, 저 큰 삼각형. 이 삼각형은 각도가 공유하고 있잖아, 이쪽이. 아예.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 여긴 3t야. 그치? 자, 일단 ADE의 넓이가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그치? 비율이니까. 이거 대 2분의 1의 양변. OT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A. 끼인각. 얘가 몇 대 몇이다? 이게 9대 35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 사인 A가 지워지고, 뭐 T도 하나 지워져서, 이렇게. 얘는 9T 대 5AC는 9대 35잖아. 그럼 AC가 7t여야 되고, AC가 7t면은 저희가 3t였으니까 여기가 4t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발상 두 번째지. 어떻게 한 거?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두 삼각형에서 한 각이 지금 중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그 길이의 비를 쓰는 거. 그래서 비를 맞춘 거. 자, 이게 두 번째 발상이었고, 만약에 이것까지는 이걸 몰랐다?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나 이 문제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몰라서 틀렸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복습을 하고, 복습할 때 그걸 복습하고. 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7 나왔어. 사인 법칙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든 순간 길이비가 나왔잖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가 나왔어. 그럼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개념에서도 배운 거고, 이거 안 가르치는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야. 사인 법칙은 두 각과 두 변의 관계고,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잖아. 세 변이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 어떻게든 써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것도 발상이고. 그럼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으면은 사인 값도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외접원 반지름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인 값으로 바꾼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이용하면은 또 값이 하나 나오고 이제 그럼 아마 t가 나올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구한 다음에 아까 높이까지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뭐 해설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될지를 설명해 준 거야. 좀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너네는 2025학년도에 14번 문제를 틀렸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틀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지. 아니라고 얘들아. 그 문제에서 내가 어디 틀렸는지 정확하게 뭘 생각 못했는지 지금 이 문제에도 발상이 한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발상 중에서 어디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해가 돼?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자, 작년 수능 14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막 아주 우수수 틀렸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 왜? 아니 결국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쓰는 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 문제 통해서. 근데 너네는 그걸 못했다고. 이 문제로 그걸 못했으니까 틀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맞춰야 아니라 얘들아. 응? 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만 해줄게. 간단하게만. 얘는 뭐야? 선분 GH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을 구하는데 뭔가 얘는 뭐 알 수 있는 게 애매하다, 그지? 얘 길을 알 수 있는 건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은 이 변을 사인 이 각도로 나누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니까 그러면은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각도랑 똑같은 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애초에? 그치? 애초에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각도의 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쉽네. 예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 풀 수 있구나 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이게 아까 전에 최대값 구하는 내용이었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봐야지. 문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미리 세팅해 두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A, B가 3이고 t도 아니고 값을 줬어. 비율도 아니고 4. 얘 5네. 사인값 벌써 나와버렸네. 5분의 4가 나와버렸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이 길이 2고 이 길이 1이다. 그치? 얘는 2고 1. 근데 원이니까 여기도 2겠지 그럼? 여기 그럼 3이겠지. 그치? 자, 나 지금 먹고 싶으면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저 지금 그려져 있는 원의 반지름 구하고 싶은데 이 삼각형이나 지금 외접원이 완전 똑같잖아. 지금 그려져 있는 외접원 똑같잖아.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을 구해서 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문제들을 이어나가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지. 이해돼? 너네 평소에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설 강의는 그냥 뭘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이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답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너네가 그 해설 강의나 답지에서 놓치는 게 뭐냐고. 내가 왜 이 문제 틀렸는지를 너네가 뭐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솔직히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한 내용들 너네 지금 개념 수업 듣고도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잖아. 기출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개념을 제대로 들으면은 지금 내가 이거 당연하지 않은 거 다 끄덕끄덕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공부하고 오면은 기출 분석할 수가 있어. 근데 방향성을 너네가 틀리게 했다는 거야. 단순하게 풀고 틀리고 그거를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거 기출 분석 아니라고. 내가 어딜 틀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노트에다 작성하고 그 노트를 반복하라는 거죠. 차라리 노트를 내가 발성으로 들어가는 그 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라고. 그게 훨씬 더 너네의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회독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방금 영상으로 내 수업 관심 생긴 사람들은 댓글에 있는 내 수강 신청 영상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기출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회독한다 이러면서 뭐 쓸데없이 여러 번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얘들아, 기출 문제집 중에서 막 01년도 기출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기출 문제집도 있잖아.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 이게 수능 문제들도 출제 경향이 조금씩은 바뀌거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는 통합 이후 이제 2022학년도 수능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이때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때 수능 기출 문제를 포함해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까지 이 시험들이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거든. 자, 내가 이 핵심 문제들을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 공통이 무려 10주차, 70일 분량에 선택도 5주차 분량으로 35일분을 준비해서 내가 100일 동안 기출을 공부할 수 있는 기출 정리본인 기출 도시락을 준비했거든. 심지어 이 기출 도시락에는 모든 문제의 손글씨 해설도 있어. 이 기출 도시락을 작년 버전은 무려 7만 명이 받아가서 진짜 다들 엄청나게 극찬했거든. 그래서 책으로 내주면 살 테니까 책으로 좀 팔아달라. 그래서 내가 좀 유료화를 시킬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내가 작년에 배포한다고 말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무료로 배포하려고 해. 그래서 댓글에 받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받아가자. 자, 그래서 얘들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풀 때마다 문제의 의도를 분석하고 내가 이 문제에서 틀린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습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또 기출문제마다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인데 너한테 맞는 수준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풀고 나서 발상노트 작성하고 실수의 원인도 계속 분석해 가면서 점점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까지 하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속적인 복습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올려가면은 너네가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지 얘들아? 진짜 구독 한번 눌러주라. 인간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써줘. 내가 답글 달아주거나 영상으로 올려줄게.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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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